지금 국민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굉장히 내란죄를 범했는데 왜 저분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그리고 왜 자기 주장을 다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과 지금은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쇠사슬로 관절을 다 방어하고 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유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부담감과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자신만 구속 안 돼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구속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결국 이것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엄청난 규모의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소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재구속기로 이윤. 오늘 법정 출석,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다시 재구속기로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다시 재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오늘 밤에는 이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 그래픽 같이 볼까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앉아 있고 여기에 만약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변호인석, 이쪽이 검사석.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석은 예상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특검 쪽에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인 건데 들어가면 이런 구도로 해서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기사의 제목 자체가 지금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예요. 네. 이 미지수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할 거다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다 나와서 소명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나와서 소명을 한다고 소명이 될 것이냐, 혹은 소명을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전이랑은 살짝 바뀌었어요. 이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중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수부가 생각하신 건가요? 네,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할 때의 모습이죠. 특검에서 9시에 나오세요 하니까 10시에 나갈게요. 아니, 정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올 거예요. 했는데 결국 9시까지 왔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최경철 위원님, 일단 직접 오늘 혐의를 본인이 소명을 할 것이냐. 앞서서는 했었는데 뭔가 살짝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가변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뉘앙스를 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네.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안 나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소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혐의는 사형 내지 무기에 해당할 만큼 그런 엄중한 그 죄목인데 그 죄목을 덮어쓰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미약한 혐의들이 추가돼서 지금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저는 재판부가 이미 그 구속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체포영장도 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도록 그 재판부가 조금 보수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직접 본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나온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직접 혐의를 소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그 이전의 태도와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을 때의 이 태도가 좀 살짝 달랐다. 10시까지 갈게요 했지만 9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9시까지 오고 지금 이 지하 주차장 갈게요 했지만 정문으로 왔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가 재판부에서 영장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거 좀 플러스할 점수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네. 다시 가기 싫은 거죠. 수사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특검이 부르면 가고 또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피고인이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남들도 다 9시에 오라고 하면 오고 수사 받을 때까지 받고 가는데 뭐 특별하게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는 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이런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굉장히 내란죄를 범했는데 왜 저분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그리고 왜 자기 주장을 다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과 지금은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쇠사슬로 관절을 다 방어하고 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유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부담감과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자신만 구속 안 돼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구속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좀 다른 견해를 주셨어요.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이혼 영장심사 김성훈, 강의구, 박균 진술이 아마 발부 여부 이 성사를 가릴 것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전망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인 거죠. 그리고 강의구 부속 실장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전이랑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구속 영장에 이 적시된 내용 등등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전이랑 진술이 바뀌었네. 그럼 전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데 바뀌고 보니까 뭔가 앞뒤 말이 맞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데 전이라고 봅니까? 후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진술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요.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변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의 압박감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것이고요.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하고 나서 폐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검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폐기하고 보고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총리가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하죠? 그래서 판사가 믿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도 경호원들이 총 더 잘 쏜다. 경찰들은 총도 못 쏘잖아. 라는 말 이후에 경호관들이 총기를 들고 다녔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 진술이 바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경철 위원님, 아까 난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얘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부위원장의 말씀은 이제 그 구속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하고 도주 의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결국 이것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엄청난 규모의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소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재판이 시작됐는데 추가로 뭐 특별히 그 증거가 얼마만큼 확보가 될 수 있을 그 미지수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네. 이 재판부가 알다시피 이게 상당히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밀한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볼 것은 형사사법 원칙의 대전제가 사실 임의수사지 않습니까? 임의수사가 대전제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법률주의를 적용하죠.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반드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만큼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피고인이라도 그것을 굉장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을 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구속 재판 받았습니다. 네. 그 대전제가 작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미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앞선 전례에서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구속 취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갑자기 강제 수사로 돌변할 만한 전제가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